안녕하십니까. 폴먼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북한 문제, 이제 북한 핵무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혹시라도 우리나라 포기하고 이거 북한하고 붙어먹은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만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좀 넓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북한 핵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어요. 이거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안 된다, 된다, 이거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국제 질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고, 우리는 이제 뭐 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우리 입장뿐 아니라 이제 다른 입장도 좀 감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넓게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은 어차피 북핵을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핵무장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제 달러 패권으로 경제 이제 패권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외교로 조지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미군 풀어가지고 군사적인 압력을 통해가지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핵무장 하면은 그 미국의 그 패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핵무장을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기술을 해가지고 미국을 한때나마 그로기 상태로 몰았어요. 그때 미드웨이 해전에서 역전되기 전에 미국이 상당한 수세에 몰렸고, 그때의 트라우마가 미국인들에게 아직까지 각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뭐 미국 경제의 80%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제 경제력에서도 미국을 위협하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일본을 뭐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이 뭐 군사적, 경제적인 위협을 미국이 당했었던 측면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핵무장만큼은 막고 싶은 거고, 그 지금 어떻게 둘이 볼 때는 미국과 일본이 동맹국이긴 한데, 언제든지 세계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이제 일본을 경계하는 심리가 미국인들 심리 기저에 깔려 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주일미군을 동맹군이긴 하지만 점령군 아닌가, 아직도. 주일미군을 핑계로 이제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을 막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주일미군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점령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성격이 있다. 말하고 싶네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일본의 핵무장을 경계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장하는 거 가만히 두고 본다? 뭐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 또 그거대로 어려운 게 있는 게, 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ICBM을 없애가지고 미국까지만 안 날아간다 하더라도 일본은 어차피 사정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한테는 안 날라오니까 그냥 봐줘. 이게 일본한테 씨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 핵무장이 공식화된다면, 인정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핵보유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현대과학기술로 특히 뭐 일본같이 하이테크놀로지가 발전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하는 게 아주 그게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의 핵폐기는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한 번 짚어봐야 할게요. 이제 북한 핵을 방치하면 자칫하면은 그 핵기술이 중동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 핵기술이나 그 소형 핵무기가 중동의 반미국가 또는 반이스라엘 성향의 국가나 무장집단에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란 핵개발 저지역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모사드가 이란 가가지고 지금 핵기술 뭐 파헤치고 뭐 핵 개발한다고 뭐 지금 까발렸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중동에서 항상 수세에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잖아요. 정말 작은 나라인데 힘은 좋지만 결국에 영토의 사이즈나 국민들의 뭐 국민의 수나 이런 면에서 이제 뭐 열세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동 국가 어느 한 나라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우위가 사라져버리고 대등하게 그들을 대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또 상황이 이렇고 보니 이제 미국이 사실 유대인들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자본이 워낙 강하고 파워가 세기 때문에 물론 앵글로색슨족과 이제 와스프들과 이제 유대인들, 뭐 기타 유럽계 이민자들, 특히 독일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어쨌든 그 미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 내에서 큰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미국에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들도 나름대로 또 이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미국이 북핵 폐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회담을 통해서 많은 우파 성향 국민들이 실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기를 기대하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파 쪽에서는 북폭을 통해 가지고 핵도 없애고 우파 세력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도록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전쟁을 일단 피하려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협상을 전문하는 사람이에요. 협상. 밀고 당기고 협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트럼프 얘기만 들어가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어쩌고저쩌고 하고 주동미군 돈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그 해외 파병에 자국 예산 쓰이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벌벌 떨고 있는데 동북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이죠. 실제로 이제 99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토크쇼에서 했던 말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그때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북핵에 대해서도.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미친 듯이 협상하겠다. 협상이 협상, 그리고 또 협상을 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폭격하겠다는 협상 우선 전략에 대해서 설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최대한 막아보다가 다른 방법으로 밀어붙여서 핵을 폐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마지막 수단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결국 지금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전략과 전술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단 북한 내 서방세계가 진입을 하면 개혁 개방을 이끌고 또 정상국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면은 이제 그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가 되든 김정은이든 아니든 신경 쓸 것 같지 않네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북핵 폐기 그다음에 정상국가를 유도는 하겠지만 지도자 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방관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일단 북한이라는 존재가 쉽게 정상국가가 될 일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과정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야 얘네 개방 이끌고 핵 없앨 테니까 돈은 너네가 좀 내라 이러고 우리 정부한테 요구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돈 내기 싫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좀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만약 개방이 될 거를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이 적을 때는 피가 좀 덜 나겠지만 그 금액이 점차 커져가지고 매년 수조 원, 수십조 원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가끔 자칫하면 이거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에일리언의 숙주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과 개방이라는 허울 아래 우리 국민들이 막상 힘들고 헐벗게 된다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혹시 저들 북한의 전략이 대한민국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는 않는 대신에 매년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호사를 누리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또 이거대로 큰일이죠. 북한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남한을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겠다?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게 되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일단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미 동맹을 더 견고하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강로들도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좌파든 우파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뜻이 좀 다르더라도 다 방법론의 차이지. 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씩만 우리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